네, 도치맘 여러분, 로버랑 코딩 연구소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여기 헤드라이트에 보이시죠? 코딩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코딩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딩 열풍이 부은 이유가 되겠죠? 네, 오늘 방송은 크게 세 가지, 도대체 코딩이 뭔데? 라는 주제와 그러면은 코딩을 잘 배운 아이가 과연 성적이 더 높을까에 대한 내용과 도대체 코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공부는 뭐로 하냐,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는 이 네 명의 인물들 모두 아시죠? 세계적인 큰 기업의 오너이거나 미국 전 대통령인데요. 이 네 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코딩 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코딩 교육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도 코딩 교육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도치맘 자녀분들 중 고학년 자녀를 데리고 있으신 분들은 책가방에서 이런 실과 교과서를 하나씩 보셨을 텐데요. 2018년부터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물론 도치맘 여러분 수준 정도면은 이 정도야 다들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을 법한 교육부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꺼낸 이유는 아쉽게도 교육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코딩 교육이 우리나라에 뻗어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한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만 빠져있죠? 왜 문제해결 능력이 교육부에서 집중을 했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학업 성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과 교과서를 열어볼까요? 실과 교과서의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정보 윤리, 두 번째는 정보기기의 동작, 세 번째는 정보 표현 관리,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 목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즉 문제 해결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프로그래밍, 즉 컴퓨터에다가 소스를 입력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머님들 중에서 수준 높은 분들, 이렇게 도치맘 여러분 같은 분들이 프로그래밍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코딩을 두 가지로 분해해서 생각해 보면은 코딩은 생각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생각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프로그래밍, 이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프로그래밍이 뭐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입력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다 더 쉽게 그림 그리기에 비유를 하자면은 대상을 관찰을 하고 또 해석도 해보며 창의적으로 자기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더 적합한 색감도 고르는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코딩에서 생각하기 단계이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내 스케치북에다가 표현을 하기 위해 붓질을 하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코딩에서 프로그래밍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각이라는 거는 뭐냐? 전 세계가 그리고 교육부가 코딩을 의무교과로 지정한 이유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 코딩에서 이 생각이라 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코딩에서 머리로 하는 부분이 생각, 그리고 손으로 입력하는 부분이 프로그래밍. 그렇다면은 생각하는 힘,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이제 이해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건 무엇일까요? 지금 알기 쉬운 사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켓컬리 다들 아시죠? 모두들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켓컬리가 아주 좋은 문제 해결 능력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일 배송,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오는 새별 배송, 이러한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송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뭘까요?
바로 코딩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였습니다. 과거의 물류창고에서는 서대문구 지역에 있는 물류창고에는 고춧가루가 쌓아져 있고, 대전 지역에 있는 물류창고에는 배추가 쌓여 있고, 여수 지역에 있는 물류창고에는 새우젓이 쌓여 있고, 이런 방식으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사는 집에서 김장을 한번 담그려 하면은 서대문구에서 고춧가루가 배송되고, 대전에서 배추가 배송되고, 새우젓은 여수에서 날라오고 하면은 전국 8도에서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송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분이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합니다. 매년 김장철 시즌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모두가 김장 재료를 소모를 하니 우리 창고에 김장 재료를 모두 다 미리 갖다 두면은 한 번에 그리고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직 문제 해결 능력이랑 공부랑 잘 연결이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의 연구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지세계는 냉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이정모 교수님께서 연구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쉽게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해당 영상은 저희 방송 하단에 링크를 삽입했으니 해당 링크를 이동하셔서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보다 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수월하실 듯 합니다. 영상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이 영상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진행합니다. 상위 1%, 서울대학교, MIT 공대 등등과 같은 초엘리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그 외에 일반 집단 아이들을 두고 100개의 단어를 일정한 시간 동안에 암기하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듯이 상위 1%에 속한 아이들이 월등히 많은 수의 단어를 암기하게 됩니다. 상위 1%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과 상위 1%인 아이들의 단어 암기력, 그 차이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IQ가 높아서 혹은 EQ가 높아서? 과연 상위 1%의 아이들은 지능이 더 높은 걸까요? 놀랍게도 이 연구 결과는 상위 1% 아이들의 지능이 더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나누게 하였는데요. 그 단 한 가지 차이는 바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습득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즉 생각하는 힘에 있었습니다. 상위 1%의 아이들은 문제가 들어왔을 때 문제 해결 능력,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단어를 암기를 하고 시험에 단어를 적었는 거에 반면 상위 1%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단어를 우후죽순 암기를 하고 끄집어내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능력 표를 아이들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그 표대로 단어를 암기해 보라 했을 때 100가지의 새로운 단어를 암기했을 때 놀랍게도 일반 집단의 학생들도 상위 1%에 속한 학생들과 동등한 시험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이랑 공부랑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딩,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의 요소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9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9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생소한 단어가 있으실 텐데 바로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추상화라는 개념이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컴퓨팅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도 하며 이 추상화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추상화 개념을 보다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대역에서 신사역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울대역에서 신사역을 가는 이 과정을 추상화 개념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선
서울 지도가 필요하겠죠? 이 서울 지도에서 서울대에서 신사로 가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이라던가 강 혹은 자동차 도로,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들은 제외를 하고 지하철 노선만 남기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하철 노선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는 우리가 필요한 지하철 정보만 나타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추상화 개념을 적용하면은 신사역에 속해 있는 3호선과 서울대역이 속해 있는 2호선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도보다는 한결 단순화된 추상화 개념이 적용된 이런 결과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에서 신사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루트, 더 다양한 길을 암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서울 지도를 두고 백날 암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추상화 개념을 통해서 단순화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더 수월하게 암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를 보다 더 공부에 직관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보랑 연구소에 입시 컨설턴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힘들게 얻어낸 서울대를 갈 학생의 필기노트입니다. 네, 단원명은 화학결합과 분자의 구조라고 적혀있죠. 이 필기노트에서 보시면은 추상화 개념이 아주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글씨로 정리한 부분, 파란색 글씨로 필기한 부분, 그리고 초록색 글씨로 메모해 놓은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색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개념, 부족한 개념, 이 시험에서 중요한 개념 등을 나누어서 추상화 개념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을 이렇게 추상화 개념을 적용해서 삼색펜을 활용해 자기만의 필기 노트를 만드는 이 학생은 수십 페이지의 내용을 단 한 장의 자신만의 노트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일이라는 똑같은 시험 기간이 주어졌을 때 교과서를 첫 페이지부터 시험 기간인 모든 페이지까지 하루에 한 번 정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 학생들은 교과서를 3번 읽는 거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상화 개념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함축시키고 요약한 이 아이들은 교과서를 단 3일만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두 번째 날에는 요약해서 2번, 세 번째 날에는 추상화 개념으로 함축된 거를 4번,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횟수의 내용을 찾아보게 되고 덩달아 암기율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코딩을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쭉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코딩을 잘하는 아이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가 있었을 때 추상화 개념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비결, 코딩을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방법, 여기에서 코딩은 생각과 프로그래밍,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설명드렸고, 상위 1%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는 두뇌의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 즉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상위 1% 아이들이 공부하는 노트를 비교해 봤을 때 추상화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 이렇게 삼색 볼펜을 활용하여 노트 한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장의 노트로 정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코딩을 잘하는 아이가 학업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 도대체 코딩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아이들 학업 성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텐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딩 교육을 찾다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C 언어,
자바스크립트 또는 C샵, 파이썬 많이 들어본 컴퓨팅 코딩 언어들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이 컴퓨팅 코딩 언어들은 모두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한 소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코딩 언어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게 컴퓨팅 사고력,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공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스크래치와 엔트리라는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 실과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스크래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래치는 MIT 미디어 연구소에서 공식 발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왜 교육용이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나왔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언어들은 그 언어를 습득하는 데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C 언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였던 블록을 이렇게 C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굉장한 복잡한 함수식과 어려운 영어, 즉 수많은 언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복잡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코딩 교육을 할라 했었는데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MIT 연구소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교육하도록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스크래치가 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직관적인 블록 모양으로 만들어 아이가 블록을 쌓아가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블록 코딩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스크래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구글에 스크래치라고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크래치는 이제 잘 알겠고 엔트리는 그럼 무엇이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엔트리도 스크래치와 동일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방식 또한 복잡한 방대한 언어를 직관적이고 단순한 블록 모양으로 만든 블록 코딩이고요. 스크래치랑 동일한 방식의 네이버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동일한 블록 코딩 형식을 띠고 있고요. 엔트리 또한 네이버에서 엔트리 검색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크래치랑 엔트리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은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국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냐 해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냐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알기 쉽게 비유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실 때 아래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많이 사용하시죠? 동일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고 대학교에서 리포트를 낼 때 내가 작성한 리포트 프로그램이 아래 한글이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냐 이 두 가지라고 점수가 B-냐 A플이다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는 거죠. 네, 똑같이 엔트리냐 스크래치냐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동일하다면은 엔트리랑 스크래치 이 둘 중에서 어느 걸로 코딩 교육을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득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잡혀 있다. 이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막 다른 친구들은 TV를 보고 밖에 뛰어나가서 놀고 게임을 하는 거에 집중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책상에 앉아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한다 라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노는 거를 더욱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는 거를 더 좋아한다면은 코딩을 놀이로 만들면 어떨까요? 네, 수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노는 것에 교육을 더하는 놀이에 교육을 더하다 라는 테마의 학습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랑 코딩 연구소 또한
해당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딩을 보다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코딩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로봇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도치만 분들이 대시로 정말 재밌게 놀면서 코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온 분 중 하나가 그 예전에 도치만 공부를 통해서 이미 대시앤닷을 구매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이가 대시를 갖고 굉장히 재밌게 코딩 놀이를 하다가, 이 대시가 이제 이미 다들 사셔서 알겠지만 애완용 로봇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기르는 강아지처럼 대시가 직접 놀기도 하고 뭐 감정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스토리텔링도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 대시를 자기 애완 친구로 착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귀엽죠? 아이가 목욕을 시킨다고 욕조에다가 대시를 담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대시앤닷이 단순히 딱딱한 그런 교육만 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즐겁게 빠져서 이렇게 갖고 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드렸는데, 대시앤닷을 한참 코딩 교육 얘기를 하다가 제가 대시앤닷을 말씀드린 이유가, 대시앤닷 앱 중에서 블록 코딩 활용하고 계시나요? 블록클리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앱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계시나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앞서서 코딩 교육할 때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크래치와 엔트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크래치와 엔트리는 어떤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록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엔트리, 스크래치, 블록 코딩을 대시앤닷에서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앤닷도 블록클리라는 블록 코딩 어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시앤닷은 블록 코딩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시앤닷 블록 코딩은 단순히 엔트리 스크래치처럼 소스를 입력하고 끝이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겠죠? 또한 아이들이 블록 코딩을 한 이유 또한 없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거를 왜 해야 돼?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시앤닷의 블록클리 앱은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스팀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공부 때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대시앤닷의 어플들은 스토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은 대시가 경찰관이 돼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을 아이가 직접 블록 코딩을 통해서 대시앤닷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블록클리 앱을 활용하지 않은 어머님들께서는 오늘 방송이 끝나고 해당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공부를 그렇게 진행했는데 아직 대시앤닷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저희가 블록클리로 대시가 경찰관이 돼서 범인을 잡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죠? 정말 재밌게도 이렇게 대시가 직접 경찰관이 돼서 범인을 잡는 이러한 모션도 취할 수 있는데요. 혹시 아직 대시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시엔 닷의 공식 수익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가격 해당 도치맘 특가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 마지막 초특가 기회 진행 중에 있고요. 기간은 월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 금일부터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도치맘에서만 해당 금액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대시엔닷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아이가 재미있게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대시엔닷이 여러분 집에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재미없게 아이들한테 코딩 교육 압박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블록 코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는 로보랑 코딩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안녕.